어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독재 시대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 독재 시대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 있어야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깐죽거리는 그걸 가지고 못 고치더라고요. 그 유명한 관상가가 칼럼도 썼다니까요. 아무튼 네네. 그런데 저도요. 네네. 검사 독재면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 있다. 네. 아무리 검사 독재여도 네네. 400여 변을 압수수색했지만은 증거를 못 찾으니까 못 잡아간 거예요. 근데 검사 독재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 혼자만 얘기합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네. 검사 독재니까 김건희 여사는 감옥에 안 가요. 그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어제 이소영 이제 계속 의원도 예. SNS에 예, 과천 이소영 의원 딱 받아치더라고요. 예, 네. 여성 의원인데 네. 과천의 변호사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딱 받아쳤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검사 독재가 아니었으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독재 정권은 왜 종식돼야 되고 끝나야 되느냐. 이번 총선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심판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한 선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은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네. 적용된단 말이에요. 네. 네. 야당 대표한테는 세게 하고 네. 자기 편은 안 해주고. 근데 어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한 태도가 그대로 나오던데요. 아, 그 버릇 개주겠어요? 네. 근데 검사 독재 또는 검찰 독재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게 봐요.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굽니까? 김홍일, 그렇죠. 검사죠. 금융감독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검사죠. 여당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죠.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네. 그 밖에도 인사 담당 뭐 대통령 많죠. 지금 국회의원 나선다고 다 나섰지만 또 하나 오마이뉴스가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뽕관하면서 사직에서 야구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사 부산으로 좌천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관원 토론회에서 네. 한겨레 정치부장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직에서 야구. 네. 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네. 사직에 아니 잠실에서 야구 봤다. 그러면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보는 거라고 누구나 인식하지.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해야만 그럽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보도했어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그랬냐, 사직에서 봤다고 그랬지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서 했어요. 그게 검사 독재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언론을 아니, 탄압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 기자가 배를 눌렀다고 네, 주거 침입. 네. 김건희 여사 그 목사님도 주거 침입. 주거침입. 검사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죠.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둘이 지금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들이 5명이 돼가지고 합의제로 하게 돼 있어요. 합의제. 그렇죠. 2명이 회의를 열어서 YTN을 유진기업에 넘기기로 땅땅땅 쳐버렸어요. 아니 글쎄 네. 그것은 어디든지 합의제면은 과반이 넘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 다 이제 YTN 노조가 고발한다고 하니까 아마 사법적 저는 심사를 받게 될 제가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이러한 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김홍일 위원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로 탄핵을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자, 이게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뭐
주저앉은 흥칼스도 탄핵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네. 방송 공정성과 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해야죠. 네. 시장님 잠깐 아까 백재권 씨 나오는데 저거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잘하세요? 저는 백재권 씨가 지난번에 용산의 대통령 관저를 보러 간 게 천공이다 누가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이제 그 저기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 지냈던 분이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 받을 걸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였다. 풍수 전문가요. 관상도 보는 관상 분인데 전문가죠. 이제 그분이 한국 여성 경제 신문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네. 칼럼을 쓰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백재권 씨가 그 칼럼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상이에요. 그 칼럼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칼럼을 그걸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야 이분의 간단한 내용이 뭐가 돼 있어요. 보십시오. 개인 감정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누구의 감정이 투영된 것 아닌가 하는 보십시오. 한번 이제 좀 대충 한번 거기에 중요한 인용해서 네. 보니까 한동훈 씨는 재주가 많은 원숭이상이다. 예, 그분은 관상을 동물상으로 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원숭이상이고 대통령은 될 수 없는 관상이다.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인 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죠. 한 번만 실수해도 이건 치명적이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렇죠. 대권의 뜻이 있다면 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두뇌를 너무 자신하는 자, 명석한 사람은 그런 것에 죽는 일이 없다. 가까이 있는 작은 바늘에 손끝을 찔려서 절명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두뇌를 너무나 믿고 뭐 잘난 척하다가 정도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마찰은 등에 섭을 가득 찐 그런 사람이 촛불을 잡아챈 격이다. 등에 섭 알죠? 섭 가득 쥐고 촛불을 잡아당기면 불 붙죠. 그렇죠. 아차하면 자신을 불태운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증거다. 사람과 세상을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겠다. 그리고 뭐 하냐면 원숭이상은 두뇌가 비상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기획과 전략도 잘 짜고 눈치도 빠르지만 여기까지는 좋아. 단 한 번의 미스로 실수로 나무에서 그러니까 칼럼 그대로 읽었습니다. 미스로 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로 치명상을 입는다. 골절상을 크게 입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힌다. 이게 나는 이 양반 감정이냐 아니면 누구의 감정이 이 양반에게 투영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원숭이를 활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주만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재주 없으면은 나무에서 홀짝홀짝 저 나무로 뛰어 안 다녀요. 그리고 하나 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얼음장 같은 가슴은 검사일 때는 인정받아도 정치판에서는 외면받는다. 인간적인 정이 없으면 혼자 깨끗할 수는 있어도 만인과 동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건 관상가라는 관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거라 저는 이해는 못 하겠어요. 기사로 이제 칼럼을 썼으니까. 난 것을 보면은 그 칼럼을 소개한 기사로 보면은 이번에 윤한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한동훈이 이긴 걸로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완패했다. 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하고 시각이 같은데 그 백재권 교수를 저를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분은 얼굴에 성형수술 칼을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 그 이낙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가 그 눈을 수술하더라고요. 그 칼을 댔고 또 자기 할아버지 부친 뭐 묘소를 이장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아니더라. 그래서 경선 후보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떤 분은 이름도 고치고 얼굴도 완전히 개조했는데 아니 그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김건희 그랬더니- 여사는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보니까 천공하고도 가깝고 자기는 도사들하고 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하고도 가깝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고치고 얼굴도 완전히 개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하냐? 그랬더니 백재권 교수 왈 말씀하시기를 칼을 댔어도 김건희 여사 상에는 공작이래요. 관상이 공작이고 귀티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칼을 댔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공작상으로 이 귀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덕분에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또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풀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지지도가 막 30% 20%대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러냐? 아 백재권 씨한테 전화를 그렇죠. 했다고요? 예, 예. 백지영 교수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도 저를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관상이 악어상이래요. 악어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걸는 것도 걸고 싸움을 하면은 절대 안 진다는 거예요. 아 한번 물면 안 나죠. 예. 그리고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서 명리학자와 한번 방송을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팔자는 네. 그렇게 절대 싸움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검사나 시민단체나 기자를 해야 된다고.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백정훈 교수가 그래요. 지금 그러지만은 좋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에 민족정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이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 어른이 당시 노무현 이해창 대결 때 노무현 후보를 향해서 선흉 후길 처음에는 나쁘지만은 나중에는 좋다. 그리고 이해창 후보는 선길 후흉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나쁘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이해창 후보가 당선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풀이된 불리는 주역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나는 백재권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더라도 후길 좀 나중에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물었더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딱 보면은 저는요 저 칼럼 내용이 제가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가 얘기한 그대로 역시 김건희
윤석열 네 분한테 한동훈은 찍혔다. 안 된다. 예.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혹시 저분이 지금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있는가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심기가 반영이 된 칼럼이다. 글쎄요, 이렇게 난 그렇게 해석되기 이거 때문에 봐요. 그걸 그런데 이제 확정적으로는 맞다죠. 이 저기 뭐야 니은니은이라는 분이요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의 성형이 귀티가 난다고 성형협회에서 돈봉투 받았다. 아니 그건 백재권 관상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 공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왜 지금 이 한국의 백재권 교수가 한국 여성경제신문에 그런 칼럼을 썼는가? 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몇 개는 떴는데 네. 도대체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예, 하지 재미로는 않는데 보지만 오늘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성경환 앵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김건희 한동훈 치면은 나오죠. 그러겠죠. 근데